퇴직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저는 60대 초반으로 퇴직한 지 5년이 지난 사람입니다. 남들처럼 퇴직한 뒤로 몇 년간 시행착오를 겪다가 지금은 작은 사무실에 정착해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일은 아니고 외부의 상담 영업을 나가야 할 때만 투입되는 일명 프리랜서 일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시간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요즘 들어 시간이 남아도 너무 많이 남아돈다는 게 저의 걱정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경기가 어려워져 일주일에 고작 하루 이틀 정도만 일을 하러 나가는 실정이라 더 시간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퇴직자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퇴직 후 무엇이 가장 좋냐는 질문에 하나같이 예전보다 시간이 많아졌고 시간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다고 대답하더군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제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리듯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유로운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는 오히려 시간이 많아서 힘들 따름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시간이 많아서 괴로운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려니 마음만 점점 더 공허해지고 우울감까지 찾아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더 자주 만나자고 말하기도 뭐하고 매일 맨발 걷기 하느라 마주치는 사람들과 안면을 트자고 할 수도 없고 고심만 커져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건 혼술이었어요. 제 방에서 문 닫아놓고 유튜브 보면서 냉동꼬치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는 것으로 쓸쓸함을 달랬습니다. 그때만큼은 어딘가에 집중해서 그런지 덜 외롭더라고요. 몇 시간 그러고 나면 잠도 잘 왔습니다. 막걸리를 종류별로 돌아가면서 마시고 그러다 질리면 맥주를 상표별로 마시고 간혹가다 속상한 일 있으면 소주를 마시고 일이 더 안 풀린다 싶으면 소주와 맥주를 3대7로 섞어 마시고 그렇게 주종만 달리해가며 혼술을 하는 삶이 어느덧 저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중독이 됐는지 퇴직 초기에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던 횟수가 최근에는 거의 매일로 늘어났습니다. 거울 보면 배만 올챙이처럼 나오는 게 제 외모도 영 이상하게 변해가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생활조차도 지루하고 무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만 살다가는 얼마 못 가 폐인이 될 것도 같았습니다. 당장 다른 소일거리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신문에서 기사 하나를 보았는데 퇴직 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취미라고 하더라고요.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행복감이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높았고 취미 생활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다 싶어 저도 취미 생활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놀랍게도 저에게는 취미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 나이 먹도록 취미가 하나 없을까요? 수십 년 직장에서 일만 했지 좋아하는 것도 즐길 줄 아는 것도 전혀 없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퇴직하자마자 직장을 구하러 다녔을 때처럼 취미도 찾으러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등산이나 낚시, 책 읽기, 글쓰기 이런 것들에는 흥미가 없었거든요. 좋아했다면 진작 하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것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현수막 하나를 보았습니다. 송골매 그룹이 콘서트를 한다는 홍보물이었어요. 보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언제적 송골매냐 싶기도 하고 참 전양반들 열심히 산다 싶기도 하고 제 옛날 생각도 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서 친구들 앞에서 한 곡조 뽑아냈던 기억이요. 저는 남들 앞에 나서는 거 부끄러워하는 성격인데 그때 당시에 앞에 나가서 노래를 하는데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에겐 나름 강렬했던 추억으로 남아있지요. 그래서인지 갑자기 제 안에 제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저는 무진장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가장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느라 환갑이 넘도록 음악과는 담을 쌓고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송골매 콘서트 티켓을 끊었습니다. 가격은 정말 비싸더군요. 위층 좌석인데도 1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부담은 됐지만 3개월 할부로 끊으며 나름 제 취미를 찾기 위한 투자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저 혼자 가는 거였습니다. 같이 가자고 할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따 해도 함께 가자고 말하려면
그 사람 티켓값을 제가 부담해야 할 텐데 솔직히 그럴 여력은 없었습니다. 막상 티켓팅을 하고 나니 괜한 짓을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난생 처음 가는 콘서트장에 나 혼자 잘 다녀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끊은 표, 용기를 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콘서트 당일이 되었습니다. 기대 반 염려 반으로 올림픽 공원역에 도착하니 꽤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장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끼어 있기는 한데 10중 8구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친구들이었어요. 중년 부부도 많이들 눈에 띄었고 의외로 남자분 두 분이 오셨거나 저처럼 혼자 오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만 혼자 온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 싶긴 했지만 공연 시작 전까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멋졌긴 했습니다. 괜히 휴대폰을 하기도 하고 급하지도 않은 화장실에도 다녀오고 그러다가 공연 시간보다 한참 전에 제자리에 찾아 들어가 앉았습니다. 저의 뻘쭘함은 콘서트가 시작되는 그 시각까지 계속되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콘서트가 시작되니 모든 걱정 근심이 깜짝같이 사라지긴 하더군요. 집중해서 보려니 다른 잡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놀란 것은 그 콘서트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은 배철수, 구창모 씨는 여전히 열정적이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그 나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목소리도 거의 갈라지지 않았고 힘도 느껴졌습니다. 물론 연예인이니까 관리를 하긴 하겠죠. 무대니까 더욱 노력을 했을 테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나이가 주는 고민은 없을 수가 없을 텐데 겉모습에서는 전혀 그런 기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관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그런 에너지들이 나왔을까요? 분명 저와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이었고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각자 핸드폰만 보면서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콘서트가 시작되자 마치 물 만난 고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송골매가 같이 부르자고 하면 함께 떼창을 하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무대 앞까지 나오라 그러면 뛰어나가고 하라는 것은 다 했어요. 시종일관 앉아만 있던 저조차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공연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르자 일어나서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특히 옛날 팝송을 함께 부르는 순간은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마치 까까머리 교련복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간만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던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공연 중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많은 생각을 들게 했던 것은 흥겨웠던 공연의 분위기가 아니라 송골매 멤버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구창모 씨는 노래를 부르다가 울컥했는지 한참을 눈물만 흘리더군요. 노래가 끝나자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된 것도 기쁘고 관객들이 호응까지 해주니 감정이 벅차올라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배철수 씨도 했습니다. 배철수 씨는 얼마 전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2년 전에 다시는 콘서트 안 하겠다고 했으면서 왜 다시 하느냐고 진행자가 묻자 이 나이에 불러주는 데가 있어서 감사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창 잘 나갔던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두 가수의 마음도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콘서트장에서 느껴졌던 여전히 열정적인 5060 세대들의 마음도 제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지만 마음은 여전하다고 해야 할까요? 관객 중에는 80세가 넘어 보이시는 두 노부부도 계셨는데 그분들을 뵈니 왠지 울컥해지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악도 콘서트 관람도 제 취미는 못 될 것 같습니다. 제 형편이 녹록치 않기도 하고 혼자 찾아다니는 것도 아직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퇴직 후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취직과 취미는 모두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코인 노래방에 나가서 배철수 씨의 세상만사나 불러야겠어요.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는 안 되겠지만 그런대로 한 세상 이러구러 살아야겠다는 가사처럼 저의 남은 퇴직 후 인생을 이렇든 저렇든 계속해서 살아보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앙코르 인생을 응원합니다.